난자가 필요해? 제사화. 베스트 막손. 중1 이름은 진호영, 남학생이고 주 2회 2시간씩 수학 과외 받겠대. 태훈이 빠진 타임에 맞춰놨으니까 내일 가봐. 연락처랑 주소 남길게. 한비야. 이 남자 못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봐라, 마지막에 한비야 다 아이가. 전단지를 뿌리며 아날로그적인 또라이 짓을 한 건 직관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다. 이렇게 연락 온 거 보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지수와 다시 꼼꼼하게 문자를 살폈다. 연락처랑 주소 남길게. 한비야. 분명 마무리에 내 이름을 콕 찍어 보냈다. 한비함은 빼박인데 카톡도 알고 문잔데 뭔 뜻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는 이 말투는 또 뭐니? 그가 보낸 문자를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성의 없고 업무적으로 느껴졌다. 여자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밈이 많이 돌지만 남자들의 언어도 이해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분위기는 아니잖아? 아니, 내 과외 스케줄을 왜 자기 마음대로 잡아? 누가 한대? 얼렁뚱땅 이딴 식으로 화해하자고. 폭풍으로 흥분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다시 문자가 왔다. 베스트 막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시급이 얼마고? 62,500원. 좀 센 일반 과외보다도 2배야. 네 연산 잘하네. 당연하지. 내가 연산에 꼬라박은 과외비가 얼만데. 본전 뽑으려면 해야겠지? 본전 따지면 네 환갑 때까지 해도 안 될 낀데. 돈 냄새가 풍기는 마취효과는 연애 호르몬이 뿜어내는 것보다 강력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에 미소가 걸렸다. 아니야, 정신 차려 한비야. 그러면 안 돼. 혹시 거어가면 오빠야 있는 거 아이가? 화해 이벤트? 뭐 그런 거 아이겠나? 관리실을 통째로 빌려가 커플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오빠야가 짠 앞치마 두르고 나타나는 뭐 그런 거. 지수의 상상력으로 돈 냄새와 연애 호르몬이 믹스되는 순간이다. 살짝 기대하는 나를 느꼈다. 그럼 내 과외는? 진호영은 누군데? 마사지 관리사? 마사지 관리사? 설마 안 돼. 고3도 아니고 중1인데 100만 원이야. 그럼 뭘 고민하노? 폰 줘봐라. 야야야,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지수는 내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냉큼 휴대전화를 뺏어서 답장을 찍어보냈다. 알았다, 오빠야. 간판 속 손이 부드럽고 예뻐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손의 생김과 상호가 주는 괴리감은 관리사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일 거라고 믿었다. 그래도 의심했어야 했다. 직원 하나 없이 호영이 엄마가 혼자 일한다고 했을 때 알아들었어야 했다. 마사지 베드에 누워있는 고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보고도 생각 없이 지나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절친의 은밀한 데이트가 연상되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다. 진호영은 중1 학생이 맞았다. 관리사가 아니라 다행이었고 지수 말대로 김재준이 짠하고 나타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다행이었다. 비싼 과외 수업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지만 문제집에 밑줄 그어가며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지수의 고통스러운 신음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기둥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이건 그냥 공식이야. 외우면 돼.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원기둥이네.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잠시 고민하던 호영이가 마침내 문제를 풀었다. 문제집을 내밀며 칭찬을 기대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내심 자신 있었던 모양이다. 땡. 이 아이, 뭔가 이상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마저 들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혹시 한마음 정신과에서 무슨 검사 받은 적 있어? 없는데요. 진짜 없어? 다른 데서도 없어? 잘 생각해봐. 있을 거야 아마. 호영이가 볼펜을 탁 소리 나게 놓으며 기분 나쁜 투로 물었다. 지금 나 수학 못한다고 돌려가는 거죠? 어후, 그럴 리가. 이 수업이 얼마짜리 수업인데. 아니야, 선생님이 어떻게 널 까니? 선생님이 거기서 수학 천재란 소리를 들었는데 너도 혹시 같은 상황인가 해서 물어본 거야. 자, 잘 봐. 원 넓이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야. 그리고 원의 둘레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고. 이거 잘 외워야 해. 헷갈리니깐. 알겠지?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는 호영이를 보며 왠지 모르게 심장이 따끔거렸다. 확실히 호영인 내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과외를 계속하는 게 옳은 건지 심각하게 고민이 됐다. 어느덧 지수의 신음소리가 잠잠해졌고 관리사 가운을 입은 호영이 엄마가 커튼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등을 환하게 드러내고 엎드려 있는 지수가 보였다. 등에 고속도로처럼 벌겋게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는 호영이 엄마와 지수 등이 겹쳐지며 환영처럼 내가 상상하게 했다. 얼마나 열심히 문질렀는지 상상이 됐다. 우리 호영이가 수학을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데 썩 잘하진 않아요, 선생님. 아, 네. 그런 거였구나. 적당한 말을 찾아 버벅대는 사이 지수가 필터링 없이 말을 던졌다. 호영이가 어머니 닮았네요. 대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지수는 등이 아프단 소리는 말로 하지 않았다. 온몸으로 말했다. 돌아 누워요. 끙끙대며 몸을 일으키려는 지수의 등을 호영이 엄마가 찰싹 때리며 돌아놓으라고 하고 냉장고로 갔다. 지수와 난 김재준과 호영이 엄마의 관계를 묻고 싶었다. 우린 서로 물어보라고 미루며 손짓으로 무언의 대화를 했다. 결국 지수가 손을 들었다. 원장님이 근데요, 재준 오빠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재준 오빠, 그 사람이 누군데? 원장님은 습관처럼 냉동실 문을 열고선 정체를 알 수 없는 앰플이 한 칸에 빽빽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놀라 얼른 닫았다. 다시 냉장실 문을 열고 시트팩을 찾아 입으로 뜯으며 지수에게 갔다. 오픈몰에서 2,000원에 살 수 있는 싸구려 팩이었다. 띵? 과외 연결해준 사람을 어떻게 모르지? 서현대 경영학과 김재준 모르세요? 과외 소개한 사람요. 글쎄, 내 동생도 서현대 경영학과야. 학교를 가다 말다 해서 그렇지.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내가 마사지 시작 전에 얘기했죠. 10회 180인 거. 예? 네? 순간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큰 소리가 터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호영 엄마는 지수의 얼굴에 마사지 시트지를 착붙게 올리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쉿 말하지 마. 팩 붙이고 말하면 주름살 생겨. 친구야, 어떻게? 미친 거 아이가? 내가 중1 때부터 마사지 받은 경험이 10년인데 저 실력으로 180? 말이 되나? 왜 내가 찔리지? 지수는 180만 원짜리 카드 영수증을 보며 흥분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근육통에 시달릴 때면 지수는 엄마 손에 이끌려 종종 마사지를 받았다고 했었다. 그 경험으로 관리사의 손놀림이 서툴면 단박에 실력을 알아챘다. 내가 엮인 일이 아니었다면 지수는 절대 카드를 내밀지 않았을 거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는 지수를 보자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경이었다. 그럼 재준 오빠랑 호영이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네?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화해하잔 뜻이겠지. 과외 하나 연결해주고. 니들 화해의 재물이 왜 내 등짝인데? 미안. 내가 카드 값반 보태줄까? 니 등을 반 내놔라. 지수는 아파하며 겨우 옷을 입으면서도 웃었다. 옷을 갈아입고 탈의실 문을 열자 호영이가 서 있었다. 와, 뭔 일 있나? 우리를 안쓰럽다는 듯이 보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 양심에 찔려서 얘기하는 건데요.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한마디에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고작 14살짜리의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 이막의 운명이 결정되리라곤 그때는 알지 못했다. 호영이의 한마디는 그날 밤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손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